비중격, 콧날개, 아래 콧살이라고 하는 합의갑의 가장 앞쪽 부분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간을 비밸브라고 하는데요. 심하게 휘어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유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DA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윤정 원장입니다. 원장님,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코막힘은 왜 그런가요? 비염 수술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비중격 망곡증에 대한 교정술, 비밸브 협착증에 대한 교정술, 알러지 비염을 포함한 비후성 비염에 대한 교정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비중격 수술과 비밸브 협착증에 대한 수술이 보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좀 어느 정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교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럼 코에서 비밸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아마 여기저기 비밸브란 얘기를 들으셔서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호리병 같은 병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뭘 집어넣으려고 할 때 입구가 너무 좁으면 아무리 뒤에가 넓어도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코도 약간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는데, 코 뒤는 사실 상당히 넓어요. 근데 그 입구에서 가장 좁은 부위를 비밸브라고 하는 부위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좁게 만드는 요인들, 가령 비중격 망곡증이 있거나 비밸브라고 하는 그런 가상의 공간이긴 한데, 그곳이 너무 좁을 때 공기가 들어가는데 이미 저항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코막힘을 유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비밸브의 기능이 저하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비밸브를 저희가 학문적으로 위치를 좀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비중격, 콧날개, 아래 콧살이라고 하는 합의갑의 가장 앞쪽 부분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간을 비밸브라고 하는데요. 크게 내측과 외측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외측 비밸브의 기능이 저하됐을 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숨을 들이마실 때 여기가 푹푹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딱 보는 것만으로도 이분은 외측 비밸브에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쉽게 볼 수가 있고요. 내측 비밸브는 아무래도 기능이 저하되면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코막힘을 쉽게 호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밸브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은 어떤 건가요? 구조적으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외상 같은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코성형도 어떻게 보면은 외상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원인일 수도 있겠죠. 또 선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비밸브 기능 협착증을 진단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우선 환자가 오셨을 때 다이나믹 컬랩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이 외비밸브 쪽에 문제가 있는지 우선 확인을 하고 있고요. 흔히 비밸브 협착증 있는 사람들의 자가 진단 방법으로 코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당겼을 때 호흡이 좀 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 비밸브에 좀 문제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처음 볼 때 그 두 가지로 대강 추측을 하고 나서 좀 더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부비동 CT 전산화 단층 촬영이라든지 부비동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조금 더 진단을 확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밸브 기능 저하 치료법과 재건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정상적인 비밸브 구조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비중격, 그리고 아래 콧살이라는 합의갑계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비밸브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은 비중격, 아래 콧살의 가장 앞쪽 부분, 그리고 콧날개 연골, 이 부분을 저희가 비밸브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으로 보고 있고요. 비밸브 협착증에 있는 분들은 비중격이 심하게 휘어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유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도가 10에서 15도 미만으로, 이 경우에는 거의 각도를 측정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를 저희가 비밸브 협착증이라고 하고 있고, 수술 방법은 우선은 크게 외비밸브를 교정하는 방법과 내비밸브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비중격을 우선 첫 번째로 교정을 해야 돼요. 이 휘어있는 비중격을 저희가 비중격 교정술을 통해서 교정을 하는데, 이 비중격이 심하게 휘어있는 경우에 이 윗부분은 특히 뼈에 붙어 있어서 연골 교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교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추가적인 연골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지지대를 대주는 방법입니다. 비중격이 휘어서 자꾸 위쪽에 붙어 있어서 교정이 안 되는 부분을 추가 연골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흔히 하는 비밸브 교정 수술이고, 이럴 때 이 연골의 역할은 이 각도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아져 있던 부분이 연고를 추가로 됨으로 인해서 각도가 넓혀지는 효과가 있고, 이러한 수술 방법이 저희가 흔히 하는 내비밸브 협착증을 치료하는 수술 방법이고요. 이때 사용하는 연골의 재료는 비중격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비중격이 모자란 경우에는 기증된 가슴 연골이라든지 자간액이라든지 그런 재료를 선호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외비밸브 이쪽이 컬랩스 됐을 때 가장 흔히 하는 방법은 우선 옆에서 봤을 때 비중격이고요. 이게 코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위쪽 코 연골이라고 하는 재료가 있고, 여기 아래 코 연골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요. 외비밸브라고 하는 것은 이 위쪽 코 연골과 아래 코 쪽 연골의 이 내비밸브의 바깥쪽이 있는 외비밸브 쪽이 약해서 컬랩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연골을 이렇게 덧대는 식으로 해서 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연골의 경우에는 귀연골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밸브 수술과 코 성형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비밸브 수술이 또 엄밀하게 보면은 코끝 성형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비밸브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코 성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비밸브 수술할 때 저희가 한쪽 부분은 비중격을 보완하기 위해서 쓰니까 비중격에 연결을 하고 있고요. 바깥쪽 나온 부분은 또 코 성형하는 재료를 쓰기 위해서 딱히 또 다른 재료를 쓰는 게 아니라 그걸로 연결해서 쓰는 게 오히려 모양 내기에 무난하니까 아래 코 연골을 이 비밸브 수술한 그 기둥에 또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은 비밸브 협착증 증상과 수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